이 한강 벨트로 묶이는 중구 성동을 우리가 얘기했던 윤희숙, 임종석 바로 옆 지역구죠. 같은 지역으로 묶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을 지역에는 이해원 전 의원도 최근 출사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지도부가 이른바 한강 벨트 공략에 화력을 집중한다. 지난 총선 한강 인접 9개 선거구 중 8곳이 이제 민주당의 싹쓸이, 인지도 높고 대야 전투력 강한 후보들 출전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취재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이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 친명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의 중구 성동 을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은 윤희숙, 을은 하태경 이렇게 묶일 수가 있어요. 중구 성동 지역, 갑을 지역이 상당히 핫플레이스가 돼 버렸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패는 한강벨트에 달려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윤희숙, 하태경 대 임종석, 박성준, 이 대결 뭐 아직 성사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윤희숙 옆에 하태경이 오면 상당히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비슷한 세대 또 공격적 포인트를 같이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쪽 그 민주당 진영이 문제예요. 한 사람은 친문, 한 사람은 친명. 이렇게 시너지를 내기가 서로 답답한 협력 체제. 깃발 색깔이 다르다. 예, 정치 지역만 가버리지만 사실은 생활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시너지를 주고받고 힘을 주고받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 당에서 잘못하는 게 힘을 줘도 모자랄 판에 힘을 빼고 있거든. 특히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는 여당의 공격도 센 데다가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공천을 주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욕을 먹더라도 당협위원장이 있어도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게 대한 부작용이 없잖아. 있지만 예. 띄워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순항 미사일을 쏜 것인데 순항 미사일 쐈다. 이쪽은 협력 체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 지역은 옥수동부터 쭉 한강벨트가 재개발되면서 거의 다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네. 조금 전에 못난 집안 싸움인지 그만 좀 해라. 예. 라고 또 자기는 돌직구를 문정부 때 집어던졌어요. 장관 안 했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는 문정부 때 장관 안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자기가 한 것은 그 이재명을 대신해서 장관한 건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논법이에요. 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임종석 의원은 그전 자기 지역구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서울이 다 개발되고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 기반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향후에다 산악회다 짱짱이 짜여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직도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서초로 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통성을 이어봤기 때문에 예. 아주 재미있는 빅매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급부상은 추미애 장관 시절 징계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 우리가 안 시켰다. 자기가 한 거다 징계를. 이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말만 따지고 보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부상시킨 데의 이른바 원인 제공을 임종석 전 실장이 했다고 왜 발탁했냐라고 예. 살을 날렸는데 예. 임종석 전 실장은 그건 당신이 징계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징계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냐. 예. 아니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공로로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례대표로 영입해야 돼요. 그 정도로 공이 있습니까? 건국 공로가 있는 거죠. 건국의 어머니급이다. 예. 거기까지 할게요. 예. 집안 싸움 그만하자라는 임종석 전 의원의 입장도 보내드립니다. 상당히 한강 벨트가 뜨거워졌다. 그러면은 종로에 나가겠다는 하태경 의원을 보세요. 지금 이 군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혁진 변호사님이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누군가 조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종로에 가 있는 하태경을 성동을로 쫙 당겼단 말이에요. 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일단 하태경 의원이 종로에 나가겠다라고 한 거는 하태경 의원의 실수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재형 의원이 여당 의원이 있는데 부산에서 그러려면 뭐 해운대에서 출마하지 못하러 그 종로까지 와가지고 출마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좀 생각이 짧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하태경 카드를 버릴 수는 없고 네. 굉장히 유용한 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면 험지 출마 1호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주 절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만약에 하태경 의원을 임종석 전 실장하고 매치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586 대 586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전향한 사람, 안 전향한 사람. 이런 그렇죠. 상황이- 전향 여부만 달려있지. 과거의 운동권이었지 뭐. 예, 하태경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뭐 586 운동권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이 말이 그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윤희숙 전 의원을 넣고 윤희숙 의원이요 70년생이기 때문에 586에서 요만큼 비껴나간 사람이거든요. 아슬아슬하네요.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 매치를 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박성준 의원이잖아요. 예. 박성준 의원은 누구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친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교차를 갖다가 해놓으니까 이 성동카을이라고 하는 데가 이재명의 입이잖아. 이재명의 입. 둘이 합쳐지니까 둘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가 살다 이렇게 공을 다투는 집안 내에서 공을 다투는 건 제가 많이 봤는데 집안 내에서 이렇게 추미애, 임종석 두 사람 같이 과를 다투는 건 제가 50 넘어가지고 살면서 반백년 넘게 살면서 처음 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흥미로운 이번 대진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